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지금 로스앤젤레스 쪽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스앤젤레스의 이 비도 비지만 뉴욕 지역에는 엄청난 피해가 있다고 하니까 저희 오늘의 미국을 듣고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피해가 없기를 정말 마음속으로 빌고 있고요. 그리고 소리 좀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래서 제일 앞에는 뉴욕시를 지금 뭐 생명을 위협하는 홍수가 쭉 덮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뉴스를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 밤이 되면은 연방 준비제도가 아니라 연방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아마 타결이 되지 않을성 싶은데 지금으로서는요, 연방정부 폐쇄가 시작이 됩니다. 그 뒤에는 90세의 다이언 파인스타인이라는 연방 상원 의원이 숨지면서 어제 제가 끝부분에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치적인 싸움이 시작됐고요. 이건 인간사 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리고는 미군은 독재자가 되고 싶은 워너비 독재자에게 서약하지 않는다. 맹세하지 않는다. 이건 퇴임하는 합참 의장이 말한 겁니다. 누구를 가리켜서 얘기를 했을까요? 이걸 통해서 그동안의 몇 년 동안의 합참 의장과 대통령과의 관계를 미국을 볼 수 있고요. 빗소리 저는 듣기는 참 좋습니다만 늘 뉴스를 하는 사람이 돼서 이런 때는 어떠한 염려되는 것들이 더 생각이 나네요.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또 특별한 명령도 내렸고요. 자연스럽게 공화당의 2차 토론회 그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도 좀 봐야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번 주에 한 주일에 아주 중요한 뉴스들을 전해드리겠는데요. 뉴욕이나 뉴저지주에서 저희 오늘의 미국을 듣고 보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어제 8인치 이상의 비가 내렸다고 하잖아요. 저도 사진에서 많이 봤습니다. 자동차 꼭대기까지 물이 차 있는 사진, 그리고 뭐 도로는 완전히 지금 보면은 호수가 돼 있던데요. 도로가 호수가 돼서 그런데 호수물이 깨끗하진 않네요. 지하 쪽에 있는 아파트먼트 어느 나라나 다 있는 거죠. 가장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뉴욕에도 완전히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물이 쏟아져 부어지잖아요. 이러니까 지금 사태가 어떻겠습니까? 이게 이제 뉴저지부터 뉴욕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홍수 피해일 텐데 뉴저지 주도 지금 비상사태 선포됐고요. 폭우 굉장히 더 심해질 것이라고 하니까 어제 보니까 존 F 케네디 공항이 1948년 이후 가장 좀 물이 많은 습한 날, 비가 많이 내린 날이었다고 하잖아요. 8.65인치의 비가 내렸다고 하니까. 라구아디아 공항은 뭐 완전히 뭐 홍수로 부분적으로 폐쇄가 되기도 하고 그 공항으로 가는 그 도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뉴욕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이 홍수 때문에 모든 지하철 노선 뉴욕 전부 뭐 운행이 되더라도 지연되거나 완전히 운행이 중단된 구간이 많습니다. 뭐 나소 카운티의 벨리 스트림 같은 경우는 뭐 9인치 이상의 비가 내렸다고 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센트럴 파크는 영화 러브 스토리 그리고 많은 한국 분들도 여행을 가시면 꼭 그 센트럴 파크를 가보시는데 이 센트럴 파크에도 5인치 정도의 비가 내렸고 브루클린 일부 지역도 6인치 이상 브롱스에 있는 뉴욕 식물원 보테니컬 가든 뭐 그리고 아니면 뭐 브롱스 리버 강 이런 데도 지금 굉장히 물이 많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폭우의 원인 같은 것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무슨 흔한 얘기잖아요. 요즘에 나오는 뭐 남동 쪽에서 북서쪽으로 이동하는 무슨 저기압 뭐 그런 것 그리고 폭풍 이달리아 같은 이게 이제 또 습기 대기에 좀 중보다 조금 높은 이 정도 고도에서 막 공기가 너무 많아지면 이 같은 폭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모델을 보면은 지금 뉴욕, 뉴저지뿐만이 아니라 필라델피아 한국 분들 많이 살고 계시는 그쪽 커네디컷 주도 요즘 한국 분들 은근히 늘어나고 있던데요. 그 커네디컷 주의 뉴헤븐 그 뭐 통로에 아주 집중적으로 비가 내린다고 하고 어
오늘부터 일단은 오늘 밤까지는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 그쪽 지역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는 자연재해, 자연기후변화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게 더 강한 기상변화, 더 오래되고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온도도 상승하니까요. 바다가 되었건 아니면 지상이 되었건 그러면 공기에 더 많은 수증기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바람이 불어오면 그 폭풍이 수증기를 비로 바꾸잖아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캘리포니아주에서 얼마 전에 이제 열대성 폭풍이 불었을 때도 그랬지만 이 기간 산업 같은 것이 모든 것이 상하수도 시스템 같은 것이 기후변화를 예상을 하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거든요. 이 같은 급격한 기후변화가 일어나기 이전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뉴욕 주지사도 뉴욕 시장도 전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으니까요. 웬만하면 뉴욕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밖에 나오지 마시고 집에서 대피할 것 그렇게 당부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뉴욕에서 도시 다니시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연방정부는 오늘 밤 12시, 오늘이 지금 9월 30일, 미국의 연방 회기연도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이긴 하지만 0시부터 연방정부가 폐쇄될 위기가 있습니다. 뭐 정부를 오픈하기 위해서 지출 같은 거 통과시키려면 민주당, 공화당 합쳐서 하고 대통령이 서명하고 그래야지 되는데 지금 뭐 우크라이나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국경안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극단적인 그런 우파 공화당 의원 21명이 어제도 끝까지 반대표를 던지던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협상이 되질 않습니다. 물론 누구나 다 모든 것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백악관이건 마찬가지인데 21명이 모든 걸 우린 다 가져야지 된다. 연방정부가 폐쇄되면 사람들이 불편한 것뿐만이 아니라 일을 못하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국가의 손실이 큽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이번이 폐쇄된다면 네 번째고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폐쇄 같은 것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극우 강경파들이 폐쇄해도 좋다. 우크라이나에 한 푼도 지원하지 마라. 뭐 국경 그거 하는 데는 돈 다 써?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될 때는 공화당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처럼 공화당이 약하고 전국적인 정치 무대에서 민주당이 강한데 그렇지 않아도 공화당이 별로 인기가 없는데 공화당 강경 의원 한 20여 명 때문에 정부가 폐쇄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푸드 스탬프, 스냅도 못 받고 등등등등 이민, 하루가 여삼춘데 뭐 학자금은 어떡하고 비즈니스 대출 받는 것 연방 정부와 연관되는 건 어떡하고 예쁘겠습니까? 밉겠죠. 공화당 의원들. 그래서 공화당의 온건파 의원들도 너무 어려워지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리고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강경파와 그리고 이제 그 강경파들이 그래? 의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이니까 이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이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서 연방정부 폐쇄를 막지 않고 열어둔다면 공화당 21명 강경파 의원들이 그래? 하원 의장 자리를 빼앗아야 되겠군. 이렇게 위협을 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하원 의장이 될 때 그걸 조건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이 이 극우파의 이 같은 반란을 어떻게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해서 뭐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도 농업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또 식품 푸드 스탬프도 한 달 정도는 괜찮다고 했죠. 장기화되면 이거 여러분들 스냅 혜택 못 받으시고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정말 이건 아이들에게 고통을 몇 배 주는 거죠. 집에서 집도 가난하고 해서 급식 받지 못하는 많이 충분히 먹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정부는 학교에서 급식을 줍니다.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뭐 부잣집 아이들도 주고 티를 안 내게 하기 위해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로 부자니까 미국이. 근데 이 아이들이 밥을 못 먹는다니까요. 집에서도 못 먹는데 학교에서도 작업 안전 같은 것도 염려가 되고 기간 산업 보수하는 것 이민 말씀드렸고 결혼 허가증 발급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도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에 멕시코에 벽 쌓는 거 뭐 이것 때문에 연방정부 34일 동안 폐쇄됐었잖아요. 그때 110억 달러 국가적인 손실이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뭐 진보 측에서 계산한 게 아니라 의회 예산국에서 초당적인 110억 달러 손실이 있었는데 지금 어떨지 모르겠어요. 대표적으로 그럼 누가 이거 막고 있는가? 협상하지 않는다고. 아예 21명들은 협상장에 들어오지조차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맷 게이츠, 플로리다 지역구인. 본인도 문제가 많아요. 미성년자를 뭐 성매매를 했느니 뭐 이런 거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 마조리 테일러 그린, 플로리다가 지역구인, 아니 조지아주가 지역구인, 그리고 마조리 테일러 그린과 막 서로 두 개의 시옷 욕을 하면서 싸운 뭐 로렌 보벌트, 콜로라도의 연방 하원 의원 이런 사람들, 폴 고사, 애리조나에 이런 사람들이 프리덤 코커스 소속이 많고요.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시사만평이 나옵니다. 프리덤 코커스라고 딱 들고 있잖아요. 제가 프리덤 코커스에 대해서는 몇 개월 전에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미국에 대하여인가요? 뭐 이 제목 같은 거 보면은 프리덤 코커스에 대해서 제가 보도를 해드린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위에도 제가 하나 해놓겠습니다. 프리덤 코커스가 이 사람은 맷 게이츠네요. 플로리다가 지역구인 왼쪽에 딱 그 공화당 연방정부를 뭐 발을 쇠사슬로 묶고 손도 묶고 셧다운 폐쇄시킨다고 지금 피켓을 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라는 정부가 사다리를 타고 코끼리 공화당의 하우스잖아요. 지금 하원. 상원은 공화당이라 할지라도 민주당과 같이 합의를 해서 어떠한 안을 내놓았는데 이 안을 절대로 하원에서 안 받겠다는 거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렇게 들어가서 코끼리라는 공화당의 뇌를 확 열어보니까 이미 셧다운 됐네. 이미 뇌는 다 폐쇄됐네. 뇌가 작동하지 않고 있구만. 어떻게 정부를 신용등급 문제도 있고 다른 나라에서 미국은 아니 정부가 돌아가도록 하는 협상조차도 못해 하는 것을 보여줄 만큼 뇌가 왜 이래? 뇌가 셧다운 됐어. 정부가 셧다운 되기 전에 이런 시사만평입니다. 이건 강경파들에게는 좋지만 온건한 공화당에게도 굉장히 연방정부가 폐쇄되면은 국민들이 다 피해를 보기 때문에 굉장히 온건한 공화당에게도 피해가 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90세의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 의원이 숨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물러나라 해도 물러나지 않고 뭐 내년까지 임기 채우겠어 하다가 갑자기 숨져버렸거든요. 목요일에 투표하고 그 투표도 본인의 의지로 한 것인지 보좌진들이 전부 하라는 대로 한 것인지 후자일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그리고는 목요일 밤에 숨지셨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 최근에 몇 년 동안은 왜 물러나지 않나 적절한 대처를 하도록 시간을 주지 않나 이런 비난도 많이 받았지만 그 몇 년보다는 다이언 파인스타인의 업적은 뭐 캘리포니아주에서 최초의 여자 연방 상원의원으로서 최초의 여자 샌프란시스코 시장, 최초의 여자 샌프란시스코 슈퍼바이저 위원장 등등 많습니다. 92년도에 연방 상원의원이 된 뒤에도 여자로서 최초의 연방 상원 정보위원장, 사법위원장에서 미국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혹독하게 얘기를 했죠. 아니 왜 국제법, 포로법을 지키지 않고 중앙정보국이 비겁하게 미국 땅이 아닌 다른 곳에서 숨기려고 비밀리에 포로들을 고문을 해? 미국의 어두운 면이고 이걸 우리가 드러내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등 훌륭한 일도 많이 했는데 일단 인간은 언제나 훌륭한 일의 정점 그리고 이제 뭐 조금 오점 같은 것 있는 부분 이 다이언 파인스타인 의원은 맨 마지막 부분이 오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강점과 위대함이 훨씬 컸던 것은 사실이고요. 어제 맨 앞부분에 그 금요일에 그 오늘의 미국 클립을 보시면 다이언 파인스타인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여러분들께 리뷰를 해드렸고요.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이건요. 전국적으로는 지금 연방 상원이 51대 49로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이 가운데서 3명은 무소속이고요.
무소속이지만 늘 민주당과 투표를 같이 하죠. 그런데 다이언 파인스타인 한 명이 빼면은 이게 지금 50대 49가 되는 거잖아요. 한 표 차이의 다수당입니다. 누군가 한 명이라도 아프다던가 무슨 갑자기 뭐 와이프라든가 어머님의 장례식이 있다던가 하면 표결을 할 수가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2명 정도가 그러면 아무리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있어도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방정부에는 야 이거 빨리 자리가 채워줘야지 되네. 그게 그대로 캘리포니아주까지 와서 게빈 뉴섬 주지사가 그 자리를 빈 자리를 채워야지 되는 주지사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지역구인 캘리포니아주의 연방 상원 의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그 전에 연방부터 정리하는 게 좋겠네요. 연방 상원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정치인들도 크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됐죠. 바이든 대통령 임기 끝날 때 되면 86세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끝날 때 되면 여전히 82세 정도 되죠.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건강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난 너무 건강해 하지만 아직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 번도 정직한 건강 진단 같은 것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 의원이 목요일에 낮에 투표를 하고 밤에 숨진 이걸 보고 아무래도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넬 81살, 민주당의 하원 낸시 펠로시 전 의장, 지금은 하원 중요한 인물 82세예요. 이 사람도. 물론 공화당에 90세이신 분도 계십니다. 척 그레슬리 연방 상원. 그러니까 연방 상원에서 척 그레슬리는 남자로서 공화당으로서 90세, 다이언 파인스타인은 여자로서 민주당으로서 90세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낸시 펠로시처럼 특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아니 왜 척 그레슬리 공화당 남자는 얘기하지 않고 다이언 파인스타인 민주당 여자만 가지고 나이 많다고 물러나라고 해? 이거 여성 차별이야 라고 했지만 척 그레슬리 의원은 이 다이언 파인스타인 의원처럼 뭐 대상포진에 걸리고 뭐 넘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잘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 같은 모습을 거의 보이지 않았으니까 3개월 아래입니다.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 의원이 6월 달이고 생일이 척 그레슬리 공화당 연방 상원 의원이 9월 달이 생일이거든요. 9월 27일인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문제. 버니 샌더스도 마찬가지예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똑같이 82살입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보다 1살 많습니다. 버니 샌더스도. 그래서 조 맨신이요. 민주당이지만 민주당에 막 반기 들고 공화당과 표를 같이 하기도 하는 웨스트 버지니아 광산 이런 것 꽉 잡고 있는 본인도 거기서 장사해서 돈 버는 조 맨슨도요 76살이나 됐어요. 밋 럼니 공화당의 상원 의원이 얼마 전에 전 재선에 안 나갑니다 하면서 한 얘기잖아요. 76세입니다. 조 맨슨과 동갑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1살 아래입니다. 새 세대에게 젊은 세대에게 물려줘야지 된다. 왜냐하면 미국의 미래는 젊은 세대들이 살아갈 그럴 시기이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아젠다를 그들에 맞게 이끌어가야지 된다. 하면서 재임에 나가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반 정도는 맞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반은 하도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본인이 소신껏 이거 잘못했어. 이러면 안 돼. 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유타주의 보수적인 트럼프 지지자들이 밋 럼니 의원을 선출시키지 않는다고 캠페인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또 진심일 겁니다. 나이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더군다나 연방 상원은 임기가 6년이나 되잖아요. 2년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연방적인 문제는 다이언 파인스타인 의원이 사망한 게 이런 게 있고 게빈 뉴섬으로서는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리고 빨리 해야지 됩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캘리포니아주의 상원 의원이었을 때 부통령 후보가 되고 나서 그 당시에는 다른 상원 의원으로 이제 그 자리를 메우는데 5주일 걸렸거든요. 이번에는 5주일까지 걸릴 수가 없습니다. 빨리 해야지 됩니다. 투표. 민주당이 숫자가 모자라는 상황에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지명하겠어.
다이언 파인스타인 의원 자리가 비면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정치 계산을 아주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바브라 리 하원 의원인가?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 의원으로 연방 하원 의원으로 오랜 동안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코커스를 이끌고 있었던 그래서 그 바브라 리 의원이 싫어했죠. 왜냐면은 그냥 흑인을 하겠어라고만 얘기하면 좋은데 그리고 플러스 선거에 나가지 않을 사람 중에서 예비 선거에 나가지 않을 사람 중에서 그러면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그 자리에 둔다 하면 상원 자리에 임시에 두네 하니까 그만큼 생각해 주는 것 같아. 하지만 예비 선거에 안 나갈 사람 중에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아니 우린 테이크 케어 하는 그 정도의 잡 그냥 건너가는 잡 정도라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브라 리 의원이 바로 나 예비선거에 나간다고 선언을 해버렸죠. 우리를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모욕하는 것이야. 이런 비난을 하면서. 그 전에 이미 하원에서 아주 중진인 케이트 볼을 오렌지 카운티가 지었고 그리고 이제 그 아담 쉬프는 아마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같은 사람이 지지를 하겠죠. 이런 사람들이 나가겠다고 했는데 게빈 뉴섬은 과연 누구를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을 둘 확률이 많죠. 이젠 바브라 리까지도 아니니까. 만약에 바브라 리 의원을 두면서 예비선거에 나가는 사람도 상관없어 라고 얘기를 했다면 좋아했겠지만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됐어요. 흑인이 모독이라고 하니까. 해서 게빈 뉴섬도 딜레마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다지 딜레마일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 의원의 무슨 사임 압박이라든가 건강 문제라든가 하는 것이 오래 지속됐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게빈 뉴섬이라는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다 꿰고 다 시나리오에 대비를 해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 지금은 계속 조 바이든을 지지해 나는 절대로 후보에 안 나가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2028년을 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여러 가지 지형이 본인에게도 유리하게 되도록 지명을 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한 이슈인데요.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이제 새로운 사람에게 현재까지 공군 참모총장을 하는 그런 사람에게 합참의장 자리를 물려주면서 어제 퇴임식을 했잖아요. 제가 오늘의 미국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합참의장 연설하고 하느라고 끝까지 들어보진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합참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워너비 독재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에게 미군은 서약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 얘기거든요. 트럼프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에 마크 밀리 합참의장을 반역자라고 하고 처형해야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무슨 밥 우드워드 같은 닉슨 게이트 이런 것을 파헤친 그런 기자가 쓴 위험하다는 페릴이라는 책에 나온 것도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렇게 처형해야지 된다고 해서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본인과 가족을 위해서 지금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면 극렬한 사람들이 의사당에 가서 막 폭동을 일으킨 것처럼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군은 세계에서 정말 특별한 군대입니다. 미군은 나라에 선서하지 않습니다.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분 계실 것 같아요. 국가에, 컨트리에. 우린 컨트리에 맹세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족이나 끼리끼리의 그러니까 정치 권력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거기에 트라이브에 선서하지 않고 종교, 킹, 퀸 우린 그런 사람에게 선서하지 않습니다. 독재자나 폭군에게도 맹세하지 않습니다. 미군은 아주 특별합니다. 미군은 독재자가 되고 싶은 사람에게 워너비 독재자에게도 맹세하지 않습니다. 개인에게 아니고 그럼 미군은 어디에 맹세를 하느냐? 이게 이제 미국인 거예요. 미국이 그래서 특별하다는 겁니다. 군 통수권자인 거 맞아요, 대통령이. 그런데 미군은 군 통수권자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서약하지 않습니다. 헌법에 서약합니다. Constitution에. 우리 미군은 눈물이 날라 그러네요. 제가 미군도 아닌데. 우리 미군은 이런 정의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데. 우리 미군은 헌법에 충성합니다.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습니다. 미군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미국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2018년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합참의장으로 일하면서 계속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계가 나빴었죠. 제일 뚜렷한 건 저는 이때예요. 이때 제가 그 당시에 아주 긴 기사도 보고 참회에 뭐 그런 본인이 사죄하는 것도 봤는데, 뭐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가 한창이었을 때 조지 프로이드가 9분 동안 목 졸려 숨진 다음에, 그때 이런 시위에는 항상 뭐 약탈이라든가 그 배드 애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있지만 이로 인해서 또 많이 좋아진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법 시스템도 좋아졌고 또 무슨 회사에서도 다 그런 데 영향을 받아서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좀 좋은 위치에 높은 뭐 그렇게 프로모트 하기도 하고, 그 김에 항상 에이시안들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럴 때 같이 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있었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딱 사람들이 시위하는데 무슨 뭐 백악관 근처 뭐 라파에타 광장 다 치우게 하고, 그 사람들이 허가받고 시위하는 것이었어요. 허가받고 룰에 따라 시위하는데 대통령이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왕이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체류가스를 쏘고, 그리고 대통령이 가서 그 처치에 가서 딱 성경도 뭐 그때 거꾸로 들었던가요?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을 들고 복음주의자들에게 어필하면서 딱 사진 찍기 위해서 군인들 다 대동하고 장관들 다 뒤에 대동하고, 그때 아마 딸도 같이 가지 않았나요? 사위가 같이 갔나요? 아무튼 사진에 보면은. 그래서 그때 마크 밀리 합참의장도 군복을 입고 거기 잠시 있었던 거, 그걸 너무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잖아요. 본인은 그렇게 그런 사진 찍는 일인 줄 모르고 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옷을 민간복으로 갈아입을 수도 없다고. 이건 마치 군복 입고 딱 이렇게 돼 있으면 대통령의 그 같은 성경 뭐 거꾸로 들고 사진 찍는 것을 거꾸로 든 건 맞죠? 제가 뉴스를 해놓고도 잘 혼돈이 되네요. 여러분들 알아서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줄 모르고 갔다 하고 사과를 했잖아요. 사성장군. 마치 정치에 개입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 군은 대통령 개인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헌법에 충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같은 여름에 미군 기지 이름을 지금 많이 바꾸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노예제 끝나고 그랬는데도 계속 흑백 차별 있고 갈등 있고 하니까 남부 노예를 지지해야지 돼, 계속 있어야지 돼 하고 막 싸운 장군의 이름을 딴 미군 기지의 이름을 바꾸는 작업이 지금 하고 있는데, 나는 그거 오케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엄청 싫어했었죠. 그리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 가장 중요하게 얘기한 게 선거 전과 선거 후에 2021년 1월 8일, 그러니까 2021년 1월 6일에 의사당 폭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폭동 사건이 있고 이틀 뒤, 그리고 선거하기 며칠 전에 중국의 카운트파트에게 딱 전화를 걸었대요.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그 당시에 뭐 리꼬청, 지금도인가요? 요즘 하도 중국이 많이 바뀌어서요. 인민해방군 뭐 최고 헤드가 되겠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치러지기 전부터 분명히 상대가 부정선거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쿠데타를 일으킬까봐 굉장히 걱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돌출행동 같은 거 하는 것 있잖아요. 제3세계에서. 해외와 전쟁을 일으킨다거나 무슨 중국의 그런 뭐를 촉발한다던가. 그래서 중국이 불편해하니까 이 합참의장이 딱 그 본인의 그 카운트파터에게, 그쪽의 합참의장격인 딱 전화를 걸어서 그럴 일 절대로 없다. 이 미국 정부는 중국을 상대로 어떤 군사작전도 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제 그 1월 6일 의사당 폭동이 있으니까 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아직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20일쯤 남아 있었으니까, 그래서 밀리가 또 전화를 해서 절대로 그럴 일 없다. 그럴 일이 있으면 내가 가르쳐 주겠다. 내가 부하에게 나 없이 내리는 명령에는 복종하지 말라고도 얘기를 했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사람은 그래서 위험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 본인을 위해서만 일을 하고 또 어떤 때는 너무 비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니까 핵단추를 누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군대의 어떠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합참의장은 딱 이 심지를 잡고 우리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헌법에 충성합니다 하면서 중국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알려준다고 했대요. 이게 이제 그 책 페리에 나와 있는 건데 그래서 실제로 중국의 카운터파트가 그 말을 믿었답니다.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을 굉장히 화나게 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이 합참의장은 괜찮다고 하는데, 중국 측에서, 아니,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없는, 그렇게 말은 안 했겠지만, 이렇게 의사당을 저렇게 쳐들어가서 사람이 숨지고, 야, 저런 폭도, 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 유명한 얘기가 이 얘기잖아요.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민주주의는요, 때로는 엉성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자유를 많이 존중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이 또 민주주의의 강함이기도 합니다. 완전 위험 사태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제가 맹세하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막 이런 일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사형감이다. 처형감이다. 라고 하니까 트럼프의 이름을 말하진 않지만 워너비 독재자에게 우리는 충성하지 않습니다. 헌법에 충성합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이제 얘기한 것 중에서 하나의 일화가 저는 참 남던데요. 제가 방송을 할 때는 이런 중요한 일이 있으면 막 방송을 준비하면서 모니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100% 못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송 끝나고 이제 다시 이렇게 운전하고 오면서 시스펜 등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들으면서 왔어요. 보지는 않고. 바이든 대통령이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이런 걸 얘기하면서요. 이런 일이 있었대요. 부상병을 이제 대피시키는, 다친 군인을 대피시키는 그런 탱크예요. 전투 탱크 2대. 2대가 다리를 건너려고 그 부상병을 대피시켜야지. 미국은 정말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오죽하면 이번 주에 그 이등병도 북한에 월북했는데도 무사히 구출을 했잖아요. 구조를 해서 지금 뭐 텍사스 병원에 있잖아요. 탱크에 부상병이 타고 있는데 다리를 탁 넘어가려고 해요.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당시에 다리를 막 뛰어가서 지뢰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오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겁니다. 그 지뢰밭을 넘다가 탱크가 사람보다는 크잖아요. 크고 하니까 지뢰를 피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면 탱크 운전 군인 다 숨지는 거잖아. 마크 밀리가 그 당시에도 높은 직책이었겠죠. 사람 한 사람이니까 가서 탱크가 오는 걸 막았답니다. 그런 얘기를 아무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그 로이드 어스틴 국방장관도 퇴임식에서 뭐 그 여러 가지 위트 등등 다 좋지만 우리는 마크 밀리 합참의장의 하트 그 마음 때문에 너무너무 이제 존중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임은 공군 참모총장을 지낸 장군 그 찰리 큐 브라운 주니어 장군입니다. 아무튼 이런 일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달 초에도 개그 오더라고 하죠. 말하지 말라고 입에 딱 테이프 붙이는 거 내렸는데 그런 개그 오더를 내렸는데 어제 오후 늦게 또다시 말 좀 함부로 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으로 여러 가지 본인과 관련된 사법 리스크, 사법 재판이 곧 시작될 것에 대해서 마구마구 여론전을 하니까 그게 소송 절차에서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또 내렸는데 이번에는요. 지난번에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마라 하는 개그 오더를 내렸죠. 이번에는 딱 마크 밀리 전 합참 의장에 대해서 저 사람 죽어야 돼. 처형해야 돼. 이런 말 쓴 거. 그것도 예로 들었고 마크 펜스 전 부통령에 대해서도 마이크 펜스 또 타냐 추 특한 워싱턴 DC 의사당 사건 이제 재판을 주재할 그 판사에 대해서 딱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의 소셜 미디어에 쓴 것 있죠. 이걸 예로 들어서 개그 오더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킬지 지키지 않을지 모르죠. 그렇게 개그 오더 내린 잭 스미스 특별검사에게도 저 인간 미쳤어. 수정헌법 1조 나의 권리를 빼앗고 싶어 하는데 내게 중요하다기보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서 다 그런 권리를 빼앗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런 권리를 빼앗지 못하게 내가 지금 당신들을 위해서 싸우는 거야.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는 얘기니까 어떨지 모르겠고요. 마지막으로 공화당의 2차 후보 토론회.
공화당 사이에서는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1차 때보다는 잘했다라는 점수를 받을 수 있으나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는 전체 유권자에게는 니키 헤일리가 더 잘했다라는 그런 것을 받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누구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나오네요. 보면 대체적으로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출하겠다가 뭐 40% 훨씬 이상 나오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별로 변화가 없어요. 전체를 봤다거나 일부 봤다 하는 사람이 토론에 35%, 듣거나 읽었다 29%, 전혀 모른다 36%인데 분위기 따라가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뭐 이런 것을 특별히 말할 만한 그게 없고요. 그럼 여론조사를 어디서 했는가라는 거. 메신저하고 해리스 폴 메신저라고 최근에 여러분들께 저도 많이 인용을 해드리는데 최근에 나온 매체입니다. 아주 잘해요. 이 메신저라는 매체가 거기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고요. 시사만평을 보시면 제가 시사만평 위에 하나만 전해드렸던가. 예, 그랬죠. 여기에 관련된 시사만평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무튼 굳건하다는 얘기입니다. 좀 젊은 딸인가요? 네, 맞네요. 딸 맞네요. 내가요, 아빠한테 347가지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말 뭔가 아무튼 그와 관련된 그런 거 아빠하고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불러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아빠가 그냥 귀를 막고 들으려고 아예 생각을 안 합니다. 귀를 꼭 막았잖아요. 트럼프가 2024년도에 당선돼야지 된다는 모자를 쓰면서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만 계속 외치면서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밥 메넨데스에 대해서는 살짝 말씀을 드려도 좋겠네요. 며칠 전에 본인이 이집트계 뉴저지의 사업가들과 이집트 정부를 위해서 일하고 연방 상원의원이었는데 정보위원회 위원장이었는데 그리고는 또 사업가들에게 캐시도 받고 금도 받고 자동차도 받고 뭐 집 페이먼트도 받고 했었던 것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을 했고 보석금이 10만 달러였어요. 여기에 이제 딱 같은 뉴저지의 하원 의원인 앤디 김 하원 의원이 그 자리에 지금 출마하겠다고 예비선거에 나갔다고 선언한 거잖아요. 메넨데스 의원. 보석금이 10만 달러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베일 캐시로 드릴까요? 골드바로 드릴까요? 이 사업가에게 받은 그런 것. 그리고 또 이걸 딱 보면 밥 메넨데스 스토리 길어요. 책이 두껍습니다. 두꺼운데 한마디로 말하면 열쇠 자동차잖아요. 멀세디스 벤츠 자동차 캐시가 있죠. 그리고 골드바 넘버 있는 시리얼 넘버 있는 그런 골드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다.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 자 하나의 기소는 사임하시오 당나귀가 얘기를 합니다. 골드바와 캐시를 몸에 가득 지닌 연방 민주당의 상원의원 밥 메넨데스에게 오른편에는 코끼리가 말합니다. 4년 더 하세요. 그리고 트럼프가 있습니다. 4가지 케이스의 기소 91개 혐의 뭐 거기에다가 대고 탄핵 뭐 성폭행 혐의에도 유죄를 받았잖아요. 사기 기타 등등 이게 바로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이여서 밥 메넨데스 의원으로서는 또 민주당으로서는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여기까지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하겠고요. 내일은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주 탑뉴스 브리핑이 중요한 날이네요. 바깥에는 UPS가 왔어요. 제가 주문한 것도 왔을까요? 기다림이라는 설렘은 참 기쁩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